병은 자랑하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병을 가졌을 때 그것을 자랑처럼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랑의 일반적인 의미와는 달리 이 속담의 진정한 의미는 병을 숨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적절한 조언이나 도움을 받으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병을 숨기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고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옛날 사람들은 병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숨겼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속담은 매우 현명한 조언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병을 숨김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나중에 병원을 찾았을 때 복잡하고 오랜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의 교훈을 현대에 적용해 보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얻고 적시에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향후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이러한 속담의 정신은 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주고받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병은 자랑하라라는 속담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병을 숨기지 말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적합한 치료법과 정보를 얻어 빠른 치유에 이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 경험자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기와 비염은 흔한 질환으로 여겨지지만 방치할 경우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이후의 장기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기, 비염, 그리고 코로나19의 후유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기는 대표적인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보통은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통해 일주일에서 2주일 내에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증상을 방치할 경우 폐렴, 결핵과 같은 더욱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기는 호흡기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며 면역계의 약화는 다른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감기에 걸린 후 장기간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감기 증상을 보였던 일부 환자들에서 기침, 두통, 피로감 등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과 같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은 방치하면 재채기, 코막힘, 기침뿐만 아니라 눈의 가려움증, 붓기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감기와 비슷한 증상에도 무방비 상태에서 장기간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감기나 비염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회복한 많은 사람들이 COVID, 즉 장기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호흡곤란, 피로, 기억상실, 관절통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환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코로나19 감염 후 안정수치 내로 회복된 환자들에게서도 이러한 장기 후유증이 관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통해 감기와 비염,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초기에 가볍게 여겨져 방치되었을 때 눈에 띄게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벼운 증상이라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기, 비염 증상을 겪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 후 완전한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을 자랑하라는 말은 비단 신체적 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신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서로 선명하게 구분될 수 없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건강은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정신적인 안녕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은 개인적인 열등감을 비롯한 정신적인 이슈들이 소통을 통해 치유될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내면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공감을 통해 내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를 내적 치유라고 칭하곤 하며, 개인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깁니다. 이러한 치유 과정은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신체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 질환과 정신 건강의 상호 영향관계가 존재합니다. 신체적 질환은 일반적으로 통증, 불편함, 기능의 제한을 가져오며, 이는 정신 건강으로 이어져 우울감, 스트레스, 불안감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신체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정신질환을 가질 위험이 더 높으며, 이는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운동 부족이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연결되기도 하며, 이들은 신체 건강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평화롭고 긍정적인 정신 상태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이 높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체적 질환을 예방하고 존재하는 질병과 더욱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고 내적 치유를 도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열등감이나 자존감의 문제는 때로 우리의 삶에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인식의 향상과 개인적 발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의 공개적인 소통, 정서적 지원,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신적 치유는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은 서로를 강화하고 지탱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두 분야 모두를 돌보고 균형 있게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열등감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태도는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의 아픔에도 치료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결합된 치유 과정을 통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리통은 여성들에게는 익숙한 문제지만 초기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빠르게 치료함으로써 큰 불편함을 덜 수 있는 건강 이슈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리통의 초기 증상으로 시작하여 적절한 치료의 부재가 결국 더 복잡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리통의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리통은 자궁 내 염증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증가로 인한 자궁의 수축 때문에 발생하며, 프로스타글란딘이 혈관 확장,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며 생긴 염증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증은 1차성 생리통으로 분류되며 호르몬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차성 생리통뿐만 아니라 2차성 생리통으로 인한 통증도 있는데, 이 경우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등과 같은 병리학적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리통의 초기에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의원의 경우 생리통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기혈어약이나 어혈 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초기 치료를 제때 받지 않는 경우 통증을 참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생리통을 경험하는 많은 여성들은 증상이 더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야 비로소 의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통증과 불편함이 심화되어 고통의 강도도 증가하고 치료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증상을 방치하면
생리통이 더 나빠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생리통을 위해 사용되는 진통제나 복합피임약 등은 잠시 동안 통증을 경감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신체에 부작용을 초래하며 진통제의 경우 내성이 생겨 효과가 떨어지고 호르몬 체계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리통이 지속되는 경우 방치하지 말고 점검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 적절한 분석과 치료를 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통증과 상당한 불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리통이 항상 당연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기에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성의 건강에 있어 생리통은 작지 않은 문제이며 적절한 치료와 가이드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병은 자랑하라라는 말은 병을 가진 자의 지혜로운 대처법입니다. 병은 자랑하라는 속담은 겉보기에는 이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이나 질환을 가진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가?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부정적인 현상인 병을 긍정적으로 의미 바꾸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속담의 심층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병을 숨기면 더욱 깊어진다는 경고입니다. 병을 스스로만 끙끙 앓다가 크게 키울 수 있는 위험과 대비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을 숨기거나 외면하게 되면 치료 방법이나 적절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워지고 시기적으로 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무엇보다 병은 방치하면 자생력처럼 커져만 가기에 초기에 작게 보였던 병이 결국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 초기 증상은 가볍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병의 뿌리가 깊게 박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병을 자랑함으로써 얻는 혜택 또한 존재합니다. 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적절한 치료와 조언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속담의 자랑이란 사실은 단순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털어놓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건강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지지와 격려를 받고 필요한 정보와 치료법을 더욱 용이하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병이 있다고 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스스로를 낮춰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인 열등감이나 신체적인 질환 모두 마찬가지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랑스럽게 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병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저마다의 일상에서 적극적인 건강관리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당당하고 지혜로운 대응은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병과 정신적인 문제들에 숨기거나 침묵하지 않고 그것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맞이해야 합니다. 병은 자랑하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병을 가졌을 때 그것을 자랑처럼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랑의 일반적인 의미와는 달리 이 속담의 진정한 의미는 병을 숨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적절한 조언이나 도움을 받으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병을 숨기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고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옛날 사람들은 병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숨겼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속담은 매우 현명한 조언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병을 숨김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나중에 병원을 찾았을 때 복잡하고 오랜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의 교훈을 현대에 적용해 보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얻고 적시에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향후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이러한 속담의 정신은 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주고받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병은 자랑하라라는 속담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병을 숨기지 말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적합한 치료법과 정보를 얻어 빠른 치유에 이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 경험자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기와 비염은 흔한 질환으로 여겨지지만 방치할 경우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이후의 장기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기, 비염, 그리고 코로나19의 후유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기는 대표적인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보통은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통해 일주일에서 2주일 내에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증상을 방치할 경우 폐렴, 결핵과 같은 더욱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기는 호흡기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며 면역계의 약화는 다른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감기에 걸린 후 장기간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감기 증상을 보였던 일부 환자들에서 기침, 두통, 피로감 등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과 같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은 방치하면 재채기, 코막힘, 기침뿐만 아니라 눈의 가려움증, 붓기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감기와 비슷한 증상에도 무방비 상태에서 장기간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감기나 비염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회복한 많은 사람들이 롱COVID, 즉 장기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호흡곤란, 피로, 기억상실, 관절통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환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코로나19 감염 후 안정수치 내로 회복된 환자들에게서도 이러한 장기 후유증이 관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통해 감기와 비염,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초기에 가볍게 여겨져 방치되었을 때 눈에 띄게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벼운 증상이라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기, 비염 증상을 겪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 후 완전한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을 자랑하라는 말은 비단 신체적 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신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서로 선명하게 구분될 수 없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건강은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정신적인 안녕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은 개인적인 열등감을 비롯한 정신적인 이슈들이 소통을 통해 치유될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내면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공감을 통해 내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를 내적 치유라고 칭하곤 하며 개인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깁니다. 이러한 치유 과정은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신체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 질환과 정신 건강의 상호 영향관계가 존재합니다. 신체적 질환은 일반적으로 통증, 불편함, 기능에 제한을 가져오며 이는 정신 건강으로 이어져 우울감, 스트레스, 불안감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신체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정신질환을 가질 위험이 더 높으며 이는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운동 부족이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연결되기도 하며 이들은 신체 건강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평화롭고 긍정적인 정신 상태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이 높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체적 질환을 예방하고 존재하는 질병과 더욱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고 내적 치유를 도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열등감이나 자존감의 문제는 때로 우리의 삶에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인식의 향상과 개인적 발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의 공개적인 소통, 정서적 지원,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신적 치유는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은 서로를 강화하고 지탱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두 분야 모두를 돌보고 균형 있게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열등감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태도는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의 아픔에도 치료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결합된 치유 과정을 통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리통은 여성들에게는 익숙한 문제지만 초기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빠르게 치료함으로써 큰 불편함을 덜 수 있는 건강 이슈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리통의 초기 증상으로 시작하여 적절한 치료의 부재가 결국 더 복잡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리통의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리통은 자궁 내 염증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증가로 인한 자궁의 수축 때문에 발생하며 프로스타글란딘이 혈관 확장,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며 생긴 염증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증은 1차성 생리통으로 분류되며 호르몬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차성 생리통뿐만 아니라 2차성 생리통으로 인한 통증도 있는데 이 경우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등과 같은 병리학적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리통의 초기에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의원의 경우 생리통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기혈어약이나 어혈 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합니다. 초기 치료를 제때 받지 않는 경우 통증을 참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생리통을 경험하는 많은 여성들은 증상이 더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야 비로소 의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통증과 불편함이 심화되어 고통의 강도도 증가하고 치료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증상을 방치하면 생리통이 더 나빠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생리통을 위해 사용되는 진통제나 복합피임약 등은 잠시 동안 통증을 경감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신체에 부작용을 초래하며 진통제의 경우 내성이 생겨 효과가 떨어지고 호르몬 체계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리통이 지속되는 경우 방치하지 말고 점검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 적절한 분석과 치료를 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통증과 상당한 불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리통이 항상 당연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기에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성의 건강에 있어 생리통은 작지 않은 문제이며 적절한 치료와 가이드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병은 자랑하라라는 말은 병을 가진 자의 지혜로운 대처법입니다. 병은 자랑하라는 속 담은 것 보기에는 이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이나 질환을 가진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가?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부정적인 현상인 병을 긍정적으로 의미 바꾸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속담의 심층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병을 숨기면 더욱 깊어진다는 경고입니다. 병을 스스로만 끙끙 앓다가 크게 키울 수 있는 위험과 대비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을 숨기거나 외면하게 되면 치료 방법이나 적절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워지고 시기적으로 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무엇보다 병은 방치하면 자생력처럼 커져만 가기에 초기에 작게 보였던 병이 결국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 초기 증상은 가볍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병의 뿌리가 깊게 박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병을 자랑함으로써 얻는 혜택 또한 존재합니다. 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적절한 치료와 조언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속담의 자랑이란 사실은 단순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털어놓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건강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지지와 격려를 받고 필요한 정보와 치료법을 더욱 용이하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병이 있다고 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스스로를 낮춰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인 열등감이나 신체적인 질환 모두 마찬가지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랑스럽게 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병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저마다의 일상에서 적극적인 건강 관리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당당하고 지혜로운 대응은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병과 정신적인 문제들에 숨기거나 침묵하지 않고 그것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맞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병을 자랑하라는 옛말에 대해 다시금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병은 자랑하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두시고 사소한 병이 손도 대지 못할 만큼 커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